코로나19 환자들의 감염 경로 분석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1%를 넘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을 통한 확진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깜깜이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데 6월 초에는 9%대였는데 지금은 11%를 넘어섰다고도 하죠.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이유는 과거에 이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제로는 지역 사회에서 이런 숨은 전파자, 숨은 감염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고요. 이것들이 수도권을 통해서 실제로는 많이 전파가 됐고 최근에는 이제 대전 쪽에서 크게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전 상황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대전의 누적 확진자만 현재 100명을 넘은 상황인데요.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비단 대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의 속도를 실제로 전파 양상이 더 앞질러 나가는 양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역학조사를 해도 실제로 전파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가 방역 당국의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인데 대전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병상 부족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역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이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것일 텐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처럼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조치 중에 하나는 이제 격리 해제 요건을 완화한 조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보건당국에서 해야 될 부분은 선제적으로 어떻게 이 감염고리를 끊어낼까라는 네.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역학조사의 속도보다는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파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어떤 진단 검사가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쪽에서는 가장 큰 요인이 역학조사를 어떻게 빨리 해서 감염의 전파 속도를 따라잡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선제적인 어떤 진단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감염고리를 빨리 끊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를 시행 중이고요. 수도권은 보다 강화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앞서 살펴본 대로 깜깜이 환자 비율이 생활 방역 체제 기준의 2배를 넘으면서 다시 강화된 체제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은 조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가 그렇게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 확진자 평균 치수가 한 3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병상 부족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치 상황에서는 이제 그나마 가장 다행인 부분은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이런 위험 요소는 감소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언제든지 이런 감염 요소는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빨리 끊어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끊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제적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제 조만간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000만 명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는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 또는 2주일 후에는 1,0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러한 어떤 통계 조치보다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향후에 조금 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통계 자료를 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향후에 1, 2주 안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는 실제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2차 대유행의 어떤 전조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지금의 유행의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전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통제를 강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치가 더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이런 어떤 관건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과 또 치료제가 없는 지금의 상황은 언제든지 잠재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가능한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그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앞으로 1년 후에 백신이 개발될 거냐 이 얘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금의 약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후보물질들이 개발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앞으로 향후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개발했는데 변이가 일어나서 효능이 떨어지면 향후에 이게 쓸 수가 없는 백신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물백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뭐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일부 어떤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만 백신을 주사를 했을 때 예.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실제로는 증식이 되면서 예. 무증상인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안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파가 진행되는 단점도 있는 반면에 네. 실제로 백신을 주사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 상황은 향후에 백신이 개발돼서 그거에 대한 효능을 검증을 하고 그 향후의 단계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된다. 특히나 뭐 백신에 대한 부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을 주사했을 때 어떤 감염병을 더 증식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들이 진행돼서 향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신이 나오는 시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군요. 네, 일단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주말에도 방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